이제 이번까지 이제 해가지고 캠피셔의 슈퍼스톡스 기업 선정하는 건 요번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다른 기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흥은 이제 코스피에 있는 기업인데 1959년에 설립이 됐는데 요게 이제 오뚜기 그 함태우 회장의 이제 형이 처음에 설립한 회사였고 이 오뚜기나 이제 요 회사나 이제 오뚜기 브랜드를 이제 처음부터 같이 쓰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화학 제품 생산을 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이제 제빵용 이스트 생산을 해서 이제 큰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제빵용 이스트 시장이 이제 중국산이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아지면서 다른 사업을 이제 사업 다각화돼서 이제 치즈 사업하고 이제 냉동 피자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치즈 가공 사업 쪽이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가총액이 한 1167억이고 PER이 한 7배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일단 식품 분야 쪽이 이제 자동차 부품 쪽과 마찬가지로 좀 PER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PSR이 이제 캠피셔의 이제 슈퍼스톡스 방법 중에서 이제 시총이 5천억 이하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좀 고르려고 했는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건전한 기업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애들 뽑아보니까 선진, 대동, JS 코퍼레이션, 조흥, 그 외에도 이제 SAMT 등 몇 개 발견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선진하고 JS 코퍼레이션이 이미 발표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흥을 하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은 당장 한 올해 말부터 퍼포먼스가 괜찮게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빠져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선지는 PER이 7도 안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고 이게 관리가 참 안 돼서 죄송한 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흥은 그래서 이제 PSR도 낮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 높고 배당금이 시가 배당률이 거의 3%대라서 지표가 매우 우수해서 선정을 했고 그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이 캐펙스 투자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많아가지고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내 매출인 게 좀 아쉬운데 일단 식품은 이제 그 치즈나 이제 가공 치즈나 빵용 크림, 이스트, 뭐 냉동 피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식품에 들어가고 상품은 여기 이제 피자를 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가공 치즈로 팔고 일부는 이제 직접 파는데 그게 이제 상품인데 이 상품 쪽은 영업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국내 치즈 시장은 이제 조흥의 시장 점유율 역산했을 때 한 5천억 정도 시장이고 여기서 조흥이 한 10%,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치즈는 이제 자연산 치즈가 한 10%고 이제 가공 치즈까지 합치면 27%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이제 이스트랑 뉴슈가 등인데 요거는 한 32%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쟁 기업이 한 3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0%가 이제 중국산인데 중국산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쪽 사업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뉴슈가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 시장 자체를 꽉 잡고 있고 조흥에서 뉴슈가라는 제품 자체를 내놔서 사카린을 전부 다 한국 사람이 뉴슈가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꽉 잡고 있지만 이것도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크게 기여하기 힘들고 냉동 피자는 이게 시장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정확한 시장 점유율 알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은 이 치즈는 이 조흥이 이제 가공 치즈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가공 치즈가 슬라이스 치즈, 뭐 피자 크러스트 치즈, 그 스트링 치즈 이런 부분들이 다 가공 치즈인데 치즈 함량이 한 70%에서 90% 사이의 제품인데 이 가공 치즈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자연 치즈에 비해서 먹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 일반 치즈는 모양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치즈 크러스트 할 때 모짜렐라를 그냥 넣게 되면 다 흘러가지고 빵 자체가 구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이커리 같은 쪽에서 치즈 제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흥이 그 분야에서 이렇게 마켓 쉐어를 계속 이렇게 차지하고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피자스쿨, 피자마루 또뭐 뚜레쥬르 이런데 베이커리나 피자 치즈 쪽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피자헛이나 파파존스나 도미노는 이제 자체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빼고 거의 나머지를 여기서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동 피자는 이제 조흥에서 2014년, 15년 이제 시장을 개척할 때에 비해서 경쟁 업체가 좀 많아져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익률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우유나 유제품 시장은 현재 수입산이 특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우유는 원가가 한 947원 리터당 요 정도 하는데 미국에선 470원, 유럽에선 450원 정도로 굉장히 우유 가격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유제품 가격 자체가 국산에 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외국 치즈가. 그래서 이거는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수입산 멸균 우유 유통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낙농 업계가 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업계처럼 국산 우유와 국산 치즈는 이제 고급 시장으로 가고 이제 나머지 대중 제품은 전부 다 수입산이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흥이 오뚜기 그룹의 뭐 숨겨진 날짜 조흥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옆에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조흥이 요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 아주 촌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 코다노라는 업체는 원래 이제 2008년인가 제가 정확한 시점은 까먹었는데 요 치즈 유통 회사 자체를 인수를 하면서 조흥의 주력 매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B2B 시장에서는 치즈 유통 쪽으로 코다노가 거의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맛도네는 원래 이제 냉동 피자를 조흥에서 독자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낸 건데 뭐 매출액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오뚜기는 여기로 이제 이스트나 냉동 피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 처음부터 오뚜기 쪽에 상표권 이런 거에서 돈 안 받기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돈 안 받고 매출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흥이 이렇게 냉동 피자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조흥이 2003년 4년쯤에 이제 좀 위태위태하면서 그때 이제 오뚜기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즈음에서 이제 돈 안 되는 사업들 몇 개가 있었는데 뭐 유기농 시장 뭐 이런 게 몇 개 있었는데 박찬일 대표가 취임하면서 그거 싹 다 정리하고 치즈 쪽에 이제 확실히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익률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공장이 안산에 다 있는데 밑에서 나오겠지만 작년까지 가동률이 한 8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막 92%, 94%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고 이 치즈 쪽으로 유통이 계속 이제 치즈랑 냉동 피자 쪽이 워낙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올해 6월에 이제 음성군에 있는 이제 땅을 계약을 해서 공장 건물까지 같이 이렇게 매입을 74억에 했고 여기 이제 오뚜기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담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막 산 시점이고 그쪽에 이제 공장 설비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캐펙스 투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돈 어떻게 빌리나 했더니 이제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좀 생각보단 저렴하게 돈을 빌려서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이제 6월 10일에 이제 지점 설치하고 땅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잘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됐었는데 그 50억에서 이제 37억이 그 작년에 이제 용인물류창고 화재 보상금 37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 계산할 때 요 37억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제 상반기에 당기순이익이 한 20억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한 50억 이렇게 해서 올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한 15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공장 가동률은 이제 연간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 보니까 이제
올해 1, 4분기가 90%고 2, 4분기가 이제 92%이기 때문에 요거 평균 요게 이제 누적이기 때문에 요 한 94% 정도 어, 공장 가동률이 나와서 공장 가동이 매우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 가동률에 이런 것도 보면서 보니까 이 매출채권 회전율도 이렇게 좋아지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좋아지고 이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이제 치즈 임가공업체 코다노를 인수했습니다. 요게 정말 핵심 사업이고 경쟁사는 델리치, 썬리치가 있는데 일단 코다노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이스트 시장은 오뚜기하고 제니코 식품이 양분하고 있는데 중국산 때문에 오뚜기는 뭐 이제 치즈랑 냉동 피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제니코 식품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즈는 피자스쿨, 피자마루, 버거킹, 뭐 뚜레쥬르 이런데 그 납품 그러니까 제빵용 피자 치즈, 가공 치즈는 거의 여기서 납품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동 피자도 이제 오뚜기하고 BHF 리테일 이쪽에 납품하고 있고 이제 식품 첨가물이 그 이스트랑 가공 치즈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납품하고 있어서 B2B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IR 자료가 전혀 없어서 컨센서스가 없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매출은 쭉 증가하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는 매출액이 1,200억이었고 지금 올해 잘하면은 2,500억도 잘하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늘고 있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익률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조업체 치고. 다만 이제 제가 굉장히 이 기업에서 약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의외로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비 투자가 다 끝나서 그냥 생산만 하면 되는 업체로 처음에 생각을 해가지고 설비 투자가 많지 않을까 했는데 요새 뭐 HMR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제품의 퀄리티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캐펙스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이제 감가상각비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좀 정체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나 현금 배당 성향은 매우 양호하고 주담하고 통화했을 때 앞으로도 40%에서 50% 사이에 배당 성향을 계속 유지해서 6천 원 정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주주 쪽으로 제가 문제가 될까 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봤는데 이 오뚜기는 이제 자회사들하고 분업 체계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오뚜기가 뭐 갑자기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삼분카레처럼 이제 상온 식품은 오뚜기에서 직접 하고요. 라면은 오뚜기 라면에서 하고 오뚜기 냉동식품은 오뚜기 냉동식품, 피자는 조흥으로 이렇게 역할이 좀 분담이 돼 있고 저는 이제 오뚜기 라면이 이제 대주주 현금 지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현금 지갑처럼 쓴 거는 맞기는 한데 그러려고 오뚜기 라면을 설립한 건 아니었고 옛날에 오뚜기 라면 이전에 그 브랜드 네임은 까먹었는데 1980년대 90년대 라면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단도 하나 갖고 있었고 뭐 그때는 굉장히 잘 나갔을지 몰라도 그때도 라면이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이게 망했거든요. 그때 오뚜기에서 이 라면을 인수해서 라면 공장 인수해서 오뚜기 라면이라고 붙였는데 요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상당히 맛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중반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라면 맛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요즘에 오뚜기 라면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뚜기 쪽에서 이렇게 그룹이 분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흥 쪽에서는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으로는 이제 탄탄한 B2B 시장이고 치즈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요쪽이 이제 가공치즈 쪽이 이익률이 좋다. 이게 좋고 리스크 요인은 이제 냉동 피자 시장이 이제 시장 경쟁이 좀 심해서 이익률이 좀 하락하고 있고
냉동 피자 시장 자체를 확대를 못하는 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인데 캐펙스 투자가 좀 많은 거랑 사업 보고서를 발행한 증권사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끝까지 혹시 주목을 못 받을까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 또 주기적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 2001년에 코다노 치즈 인가공 업체 인수하고 2013년 냉동 피자 사업 진출 등으로 의외로 이제 적기에 신성장 동력을 찾아낸 저력이 있고 요즘에 이제 가공 치즈 쪽 매출도 많이 늘리고 있어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나라 피자 치즈 일반 치즈 시장 자체가 연간 거의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상당 부분을 조흥이 먹고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사실 이게 분석이 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2000 이게 PER만 조금만 높아져도 굉장히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피드백 쪽으로 가보면 이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치즈가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계속 미착 상품이 있는 거고 또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주문도 많이 해가지고 그 일정 비율로 미착 상품 계속 많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거 주담하고 통화해 보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저도 이 매출액 대비 증가하는 걸로 확인을 해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거는 가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그래서 또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가동률은 좋고, 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뚜기 그룹상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룹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캐펙스 투자가 계속 많은 부분이 기업가 주주 가치 향상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도흥에서 이제 치즈를 별량 해외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산보다 어쨌든 해외가 싸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소비자한테 좀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특히 가공 치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공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조흥에서 어, 확실히 이제 우위에 좀 있고 B2B 시장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가공 치즈는 절대 모조 치즈 가짜하고 다른 거고 가공 치즈는 치즈를 이제 이 자연 치즈가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편하게 가공한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흥의 배당률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 매출액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언젠가는 기업 가치를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서 좀 쭉 기다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 다만 이제 설비 투자를 음성 쪽에서 하면 이 이익 쪽에서는 당장 큰 효과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Q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요거 계속 치즈 얘기라 치즈 쪽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준비했고 조흥이란 회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업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좋은데 이 주담하고 통화를 해봐도 IR 쪽으로 전화 문의가 거의 없다는 게 좀 티가 날 정도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쨌든 기업이 돈을 계속 잘 버는 회사라 적정할 때 인정을 받을 거고 이제 배당률이 3%나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할 때 구입해서 배당을 먹으면서 가능면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해서 기업을 추천했습니다. 이상이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예, 현재 보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정체돼 있는 듯한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성장률이 약간은
뭐 캐펙스 투자는 어차피 제조업이니까 오다가 있으니까 아마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그냥 받아들이긴 했는데 예, 자본 유보율이 거의 4,000%가 넘어가잖아요. 예, 예, 근데 주식 수는 60만 주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거를 무증을 한다든가 단순하게 뭐 배당을 많이 하니까 좋은 회사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거 좋은 배당을 많이 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그 대주주가 지금 60 몇 프로를 67%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배당액을 많이 받으려고 가는 거니까 이게 조금 여기서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 정도 자본 유보율도 지금 보면 1,300억인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얘들이. 근데 그걸 안 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뭐 무증한다는 얘기는 주담 얘기는 없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음, 혹시 이제 그 2022년까지 이제 오뚜기 쪽에 이제 상속세 납부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022년 이제 상속세가 다 정리가 되면 그 후에 이제 이 조응의 그런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종 60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문제점 여기는 이제 주가가 좀 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장난치기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량만 주식을 사서 사고 팔고 해도 그 세력들이 어떤 애들이 맘먹고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막 상한가 몇 번 때리기다가 그냥 딱 밑으로 쭉 뽑기도 하고 막 그러기가 좋아서 이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무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면서 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참 특이하긴 하네요. 회사가 돈도 있고 다 좋은 회사긴 한데 저도 살짝 이제 예전에 지켜봤다가 야, 이 성장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 매출 성장률은 되게 괜찮은 게 2016년도에 음, 1,200억인데 네네. 작년에 2,200억이고 올해는 한 2,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은 확실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만 해소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분기별로 보면은 사실은 작년 2분기부터 보면 거의 저거 없거든요. 변동이. 올해 2분기가 조금 더 많이 팔리긴 했는데 예, 분기별로 보면 직전 4분기 정도 보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요 냉동식품이라든가 이런 뭐 배달한다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도 좀 성장을 했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예 그거는 맞는데 음. 일단 피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익 쪽으로는 피자 시장보다는 가공 치즈 쪽으로 좀 주력해서 해야 이 회사가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주담하고도 통화해 보니까 그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회사가 약간 결함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함이 좀 해소되면 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이게 저도 고르면서 얘가 확실히 얘가 오를 거야 이런 거보다는 일단 하방은 확실히 떨어지진 못할 기업이니까 좀 갖고 연구해 볼 만하고 좀 그런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 저 궁금한 게, 예, 예. 종 보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1,300억이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금은 거의 없고, 단기 차입금이 엄청 많던데, 지금 보면 현금성 자산은 얼마, 뭐, 100 몇십밖에 되지 않고, 이익여금은 이제 현금이 아니니까, 예, 예, 금이 8억,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금융적으로 좀 약간 불안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봤는데 이제 일단 부채 비율은 이제 최근 분기로 보면은 이제 80% 정도고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 이자 보상 배율 뭐 이런 거 좀 확인해 봤는데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 은행에서도 이자율도 되게 싸게 빌리고 있어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럼 이게 단기 차입금이 이제 이 캐펙스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으로 봐도 될까요? 예,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비 투자해서 돈 벌어서 설비 투자하고 돈 벌어서 설비 투자하고 약간 요즘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지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그 독서 토론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독서 토론은 이제 한 분당 이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자유롭게 그냥 인사이트 키워드 중심으로 해주시고 다음 사람 그냥 편안하게 네, 지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배님 시작하실까요? 양배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 희귀 사건이 언제든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크게 이렇게 벌고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건 그냥 운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투자가 잃을 때는 조금씩 잃다가 크게 한번 먹자 이 이야기 같았는데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예전에 하여튼 교수님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전에 스터디할 때 이게 이렇게 주식을 막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막 20년 30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단기간에 확 먹고 이렇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게 막 말은 이렇게 막 좀 안정된 투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그걸 바라고 있지 않았나 이 책 읽으면서 그래서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좀 하여튼 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송석찬님께 넘길게요. 네, 저는 치과 의사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부자다라는 대목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대조군으로는 이제 경비원을 이제 지칭했는데 이게 뭐 직업을 비하하는 부분은 아니고 뭐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결국 그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그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서 뭐 인턴과 뭐 레지던트 그 생활을 했고 그 이전에 그만큼 이제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을 이제 뭐 그 사람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동일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고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느낀 거는 결국 이 행운에 이제 좌우되지 않으려면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조군으로 그 아까 얘기한 그 경비원을 지칭을 했는데 경비원은 이제 치과의사처럼 이제 같이 부촌에 살지만 이제 로또가 돼서 이제 부촌에 이사 온 사람이고 결국 로또에 당첨된 거는 다시 아까 그 희귀 사건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100만 번에 한 번 이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면 결국 100만 번에 한 번은 부촌에 살 것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뭐 비하라기보다는 결국 그냥 경비원으로 살아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노력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지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읽으면서 저도 이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제 제가 공과대 나오고 수학, 확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익숙함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깨더라고요. 특히 태어난 시점에서 기대의 수명은 73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지 않는다면 기대의 여명은 늘어난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부한 거랑 현실에 적용하는 거랑 그 갭을 전혀 못 맞추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맞춰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소음과 투자라는 리처드 번스타인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하고도 좀 비슷한 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고, 특히 소음을 피하는 방법은 백분율이 큰 변수만 보는 것이다. 또 예측치보다 신뢰 수준, 변동폭이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변동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측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 우리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참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고하는 컨센서스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하겠지만은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뭐 퍼센트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대응하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 대응할 때 이제 좀 놀라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0,000원에 샀다. 근데 주식이 만약에 어느 날 뭐 7,500원이 됐다. 요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죠. 이거 물타기를 더 할 것인가? 아니면은 손절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오우건님 하시겠습니다.